코차밤바에서 온 이후로 오래간만에 또 바이크 탑니다. 오늘은 여기 수크레에서 한 50km, 한 60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라벨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까지 한번 라이딩하고 한번 오려고 합니다. 50km, 60km 정도 되니까 왕복하면 한 100k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거리인데, 일단 가기 전에 기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좀 기름을 만땅으로 좀 채워 가겠습니다. 리터당 3.74 볼리비아노? 한 10볼리비아노 정도? 그래서 한 3, 4리터 정도 넣은 것 같아요. 리터당 지금 3.74, 75 볼리비아노니까 여기서 1볼리비아노 정도로 한 160원 정도로 보고, 그러면 한 600원 정도, 리터당 600원? 지금 한국이 한 1,5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분의 1 수준 아닙니까? 확실히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휘발유 값이 저렴하니까 이런 바이크나 이런 자동차 운영할 때도 그렇게 휘발유 값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침에는 좀 우중충하고 구름 끼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지나니까 햇빛이 쫙 나고 오늘도 건조하면서 햇빛 짱짱한 그런 날씨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여기 볼리비아는 6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이제 한겨울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지금 시점인데요. 확실히 이런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한낮에는 이제 햇빛 쨍쨍 이렇게 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이런 날씨가 이제 계속됩니다. 확실히 건조하고 그러니까 활동하고 그러기에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가 고산지대다 보니까 겨울 되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좀 춥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 보니까 영하 1도, 여기 수크레 같은 경우에는 영하 1도까지 이제 최저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라파스나 포토시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 6도, 7도, 앞으로 7월 되고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확실히 여기도 한국 겨울처럼 이제 춥다고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 겨울하고 여기 겨울이 다른 게 한낮의 온도가 이제 다르죠. 한국은 이제 한겨울에 이제 치면 영하 평균 온도가 한 영하 5도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춥고, 그리고 많이 춥고 이런 날에는 한낮에도 이제 영하권에 머무는 날도 있고, 영상 1, 2도 이렇게 머무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좀 추운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하 5도, 7도, 8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이렇게 쭉 올라요. 그래가지고 영상 10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장 높다고 하는 포토시 같은 경우에는 영상 10도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수크레나 이런 코차밤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고산지대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고산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한낮에 한겨울이라고 그래도 20도 가까이 이렇게 나고 20도 가까이 온도가 오르고 그러면 햇빛 쨍쨍 나고 이러면은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좀 덥습니다. 이 최저 온도는 한국 겨울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낮의 온도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좀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일교차가 확실히 좀 심하게 난다. 지금 6월 중순인데 아마 7월 정도로 가면 완전한 가장 추운 날로 이렇게 가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더 추워질라나. 저도 이런 고산지대에서 한겨울을 나본 거는 올해가 아마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얼마나 추울지 저도 내심 좀 걱정되면서도, 아니죠, 한편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운 거보다는 좀 겨울을 좋아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산지대에서의 겨울은 또 어떨까 하는 그런 궁금함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6월 달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여기 수풀에 머물면서 바이크 라이딩 하면서 좀 이것저것 하면서 좀 지낼 계획이고요. 한 7월 달 정도 돼가지고 완전 한겨울일 때, 겨울에 가장 추울 때 저 포토시 해가지고 우유니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운이 좋게 우유니 사막을 한 3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 3번 가본 경우가 대부분 다 1월, 2월 해가지고 여행 시즌이죠. 해가지고 그때 가봤던 경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행 시즌에는 이제 운이 가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 건기 때, 겨울에 비시즌 이럴 때 이제 가본 경험이 없어서, 뭐 그것도 이번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완전 관광업 이쪽이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니까 우유니 관광이 좀 재개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재개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린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친구 한 명이 우유니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한 그 사진하고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유니 관광 그게 있구나 해가지고, 어차피 그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게 관광 그게 재개됐다고 하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근데 확실히 뭐 예전처럼 뭐 활성화, 뭐 관광객들 막 바글바글하고 엄청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 예상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명맥 유지만, 아마 국내 관광객들 정도만 이렇게 받으면서 뭐 소소하게 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날씨 같은 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포토시보다 우유니 사막이 더 춥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 우유니 사막 거기는 아침 최저 기온이 막 영하 10도 가까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데 한 7월 정도 그때 해가지고 한겨울에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추울 것 같아가지고 좀 단단히 좀 준비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요즘 이런 날씨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한낮에는 조금 20도 가까이, 20도 넘거나 뭐 이 정도 오르니까 솔직히 이제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면 좀 덥고, 근데 그늘이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좀 쌀쌀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산도시고 뭐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잡벌레, 뭐 모기라든지 뭐 그런 게 확실히 이런 산타크루즈나 뭐 일반 도시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빨래 같은 거 해도 금방금방 빨래가 마르고. 근데 7월에 한번 우유니 갔다 오고, 이제 거기까지 갔다 오면 이제 얼추 또 이제 2번째 정비를 받아야 될 때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때쯤에 수크레에서 산타크루즈로 해서 한번 가고, 그다음에 산타크루즈에서 좀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번에는 남쪽으로 해가지고 저 따리하, 아르헨티나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라이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좀 쌀쌀한 날씨여가지고 안에 바이크 자켓 말고 또 얇은 자켓 같은 거 하나 껴입었는데 아우 잘한 것 같네요. 오늘 또 햇빛 나고 그러면 더울까봐. 야야야야. 아, 저 길가에 전 개들이나 소, 염소 이런 거 언제든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염소를 한번 치인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저기 뭐 동물 같은 게 이제 개나 이런 게 보이면 무조건 좀 속도를 줄이면서 뭐 이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Recabo soa? ¿Ah? ¿Soa ya tiene? Sí, sí, todo tengo. Día. Sí, todo. 이렇게 도시 들어가는 초입에 이렇게 항상 경찰들 제 컨트롤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검문소 같은 데죠. 뭐 가끔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멈춰서 이렇게 신분증 보여주고 뭐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데 좀 멈춰갖고 하는 게 의외로 좀 귀찮긴 한데 뭐 신분증 보여주고 뭐 잠깐 멈추는 거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괜히 뭐 거기에다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분구천을 위에다 아주 그냥 만땅 채워가네. 여기 뭐 소나무인가?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도로는 무슨 어디 강원도 어디를 이렇게 가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확실히 이쪽이 이제 오르로 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주행풍의 이제 온도가 확실히 스프레이 이쪽보다 훨씬 더 차가워짐을 느낍니다. 좀 날씨가 좀 추우니까 또 주행풍 맞고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 엄청 춥습니다. 다 puente fisculo. 오, 이거 아주 멋있는데. 좀 구경을 좀 해볼까? 오. 이제 완연하게 이제 햇빛이 쫙 나고 그러니까 아주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와, 여기 아주 풍경이 아주 멋지네요. 야, 이 다리? 반대편 가볼까? 와, 여기에서 뭐 번지 점프나 뭐 이런 것도 할 법한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다리 쪽에도 이렇게 보면 왜 파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해져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게 이제 정치색을 좀 나타내는 건데 볼리비아 대통령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에보 모랄레스라고 해가지고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한 15년인가 한 그 정도 3선하고 4선까지 했는데 뭐 마지막 선거를 뭐 부정선거라고 해갖고 이제 물러났었죠. 근데 이제 3선까지 해가지고 뭐 15년 뭐 그 정도 이제 대통령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 출신 정당 이제 대표하는 색깔이 저 파란색이거든요. 저 파란색이 이제 에보 모랄레스 정당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색깔인데 이 수크레 이쪽 지방도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제 에보 쪽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색이 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도로 달리다 보면
저 파란색뿐만 아니라 뭐 주황색이라든지 뭐 초록색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뭐 정당 지지하는 뭐 그런 문구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이렇게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볼리비아 이제 일반 정보 이렇게 보면은 인종분표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메소티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혼혈이죠, 한마디로 혼혈적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왜 인종적으로 좀 가장 이렇게 잘 뭉칠 것 같잖아요. 흔히 뭐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도 동양인 사람들한테 조금 뭔가 좀 친근한 뭐 그런 역사적으로나 좀 감정적으로 좀 더 친근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흑인은 흑인들끼리, 백인은 백인들끼리 이렇게 좀 유대 관계가 조금 좀 쉽게 더 형성이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볼리비아 사람들은 적어도 인종적으로 굉장히 뭐 잘 뭉치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잘 융화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남미 뭐 페루, 에콰도르, 뭐 칠레, 아르헨티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볼리비아가 가장 그런 인종적, 지역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제가 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물론 뭐 그런 게 있겠죠. 페루나 칠레 뭐 이런 데에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느껴지는 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올해 인종적으로 어떻게 잘 뭉치고 적어도 뭐 지역 갈등이나 뭐 인종적 갈등은 별로 훨씬 덜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게 저는 그게 좀 너무 의외더라고요. 볼리비아는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동부 쪽은 이제 산타크루즈, 서부 쪽은 이제 라파스와 이제 코차반바로 해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인종적으로 좀 감정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나눠지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갈등들이 확실히 덜한데, 뭐 짧게 그렇게 한 10년 전만 해도 저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산타크루즈, 거기에서는 그 원주민 출신 사람들을 뭐 길가에서 그냥 뭐 채찍이나 뭐 이런 걸로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막 아직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서 이제 한번 보고 좀 충격을 먹긴 했었는데, 한국은 뭐 지역 갈등이나 뭐 정치색이나 뭐 그런 게 뭐 당연히 한국도 있지만, 인종적인 갈등 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남미 국가들은 뭐 정치색, 뭐 지역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또 한편으로 더 큰 부분이 또 인종적인 갈등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단번에 사라지지 않겠지만, 뭐 지난 10년과 비교해도 이제 좀 좋아진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더 좋아지겠죠. 이제 라벨로라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저긴가? 저게 라벨로 같습니다. 지금 한 점심시간 정도 됐거든요. 12시 반이니까 점심시간이니까 마을에도 한번 식당 같은데 조금 괜찮은 뭐 메뉴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우측으로 가면 이제 오르로고, 여기 어디 한국의 어디 조그만한 시골 동네 그런 이미지가 좀 풍기네요. 좀 마을 광장 쪽이 있을 것 같은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을 중심 광장이구나. 그럼
하면은 여기 어디 해가지고 좀 식당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뭐 없나? 식당 같은 게 있을 법한데 찾을 수가 없네. 애기들. 여기도 뭐 관광할 게 있나? 뭐 관광 지도 같은 게 있네. 응? 문 닫았나? 너가 보고 있으니까 문을 닫네? Buenas tardes. ¿Tiene algo a comer? Solo sopita de manito. Sí, mira, una sopita de mano. Por. Gracias. Un momento. 일단 제가 좋아하는 콩쿠르 이제 배도 채웠고 어느 정도 뭐 작은 마을 뭐 한 바퀴 둘러보고 뭐 더 이상 뭐 딱히 뭐 볼 건 없네요. 확실히 좀 조만한 마을이다 보니까 다시 수크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잠깐 돌면서 잠깐 궁금했었던 게 저기 사람들도 이제 뭐 자동차 타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뭐 그러는데 그 휘발유를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휘발유라고 해봐야 이제 수크레까지 가야 되는데 휘발유 때문에 뭐 수크레도 뭐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결국은. 근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마을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휘발유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통 같은 데 넘어가고 1리터, 2리터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조그마한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휘발유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정기적으로 뭐 누군가가 뭐 큰 데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휘발유를 잔뜩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알아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것 같은데 뭐 주유소가 없더라도 뭐 어떻게든 다 해결하는 방법을 다 찾아서 다들 이렇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